오늘의 코인, 오늘은 화요일 시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발빠른 크립토 소식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게 된 이지영 앵커이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고 또 크립토 시장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엇갈린 발언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혼조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카고 연은 총재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시장이 너무나 확대 해석했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각각 다른 의견들이 시장에 공존하면서 시장 자체는 보합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말 S&P 500 지수를 5,100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뉴욕 증시에 관한 우상향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식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플워치는 이제 잠정적인 판매 중단에 들어갔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 정부의 제재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최신 버전의 애플워치를 판매 중단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애플워치는 특히나 특허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의료기기 제조사의 특허 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혈중 산소 센서를 부착한 것이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을 나타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한 번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고 달러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2,400달러 선을 넘어가는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암호화폐 흐름도 체크해 봐야겠죠. 뉴욕 증시보다는 상승세가 조금 더 큰 흐름들 연출이 됐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3%가량의 상승률 나타내면서 42,500달러에서 현재는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0.5%의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자, 리플 코인 보겠습니다. 리플은 0.6달러, 솔라나 코인은 74달러 선에서 간밤에도 3%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시장이었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2%가량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52.3%를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는요. SEC에서 아크 투애니언시어스와 바네크의 이더리움 화물 ETF를 반려했다. 승인 반려를 이어갔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면서 이제 이더리움 화물 ETF의 승인 시점에 관해서도 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 또 어떤 흐름들 가져봐야 될지 우리 퍼즈님 한번 모셔보고 시장에 관한 전략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지난주에 저희가 또 특강으로 알려드렸었던 볼린저 밴드를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한번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많은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퍼즈님 저희가 지난주에 볼린저 밴드를 조금 기초부터 배워봤잖아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이어가 주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부터 그럼 좀 나눠볼까요? 네. 해서 지난주 복습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복습 해서, 좋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볼린저 밴드 세팅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 세팅 값에서 요 길이는 요 중심선 이동 평균선이라 그랬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중심선 이동 평균선이고 이동 평균선의 길이를 나타낸 거고 요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상단선과 하단선의 폭을 나타낸 거다. 그리고 이제 요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 2라는 거는 뭐냐면 요 비트코인 가격의 종가 마감이 요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하는 지표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통계랑 관련된 지표, 아예 그냥 통계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가 있고 제가 이제 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중심선이 기본 세팅이 20일인데 이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사용하면 된다. 20일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왔다. 그죠, 그래서 주식 기준이죠. 네, 저는 30일을 사용한다. 해서 이런 식으로 페이크성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한 날짜, 그런 길이를 찾아가지고 찾아서 쓰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30일 선이고 이게 20일 선인데 이 30일 선은 지지받을 때서 지지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요 저항받을 때는 이렇게 저항받아주고 근데 이제 21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심선 위로 올라간다거나 안 그러면 중심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맞는 걸 골라 쓰시면 된다. 이거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지난번에 맞아요. 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 정규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 정규분포를 옆으로 세워가지고 옆으로 갖다 붙인 게 이게 볼린저 밴드다. 그래서 중심선, 상단선, 하단선 있고 요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종가 마감이 되면 어떻게 된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횡보하거나 횡보해서 옆으로 들어와도 들어오는 거고 조정받는 것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바깥에서 추세가 생겼네. 물론 그 바깥에서 종가 마감되고 나서도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요 정도 되면 전부 다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조정의 시기가 어느 정도는 오겠구나. 혹은 하다못해 옆으로 횡보라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해서 이제 이게 지난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막상 줄여놓으니까 뭐 별거 없죠. 아니 근데 이제 또 새록새록한 또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다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투자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해서 요 특징을 합친 거예요. 뭐냐면 그 중심선에서 지지받거나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그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면은 상승 추세일 때는 중심선에서 계속 지지받으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상승 추세일 때는 중심선이 이렇게 생기고 상승 추세일 때는 요 검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으로 들어오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상승 추세일 때는 중심선과 상단선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올라간다. 물론 중심선은 정확하게 지켜주거나 아예 여기까지 오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요 상단선 같은 경우에는 삐져나갔다가 들어오고 삐져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러한 경향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게 이제 상승 추세인 거고 그럼 하락 추세는 반대로 중심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중심선과 하단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떨어지는 이게 하락 추세다. 네,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추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는데 중심선이 이렇게 옆으로 가고 상단선과 이렇게 하단선이 있는데 이 중심선을 신경 쓰지 않고 상단선 터치, 하단선 터치, 상단선 터치, 하단선 터치 하면 이거는 횡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단선에서 사서 상단선에서 파는 거는 요 횡보 추세에만 들어맞는 거다. 그래서 요것만 딱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걸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고 하단선 사서 상단선을 팔아야 돼요 라고 말하면 큰 상승이나 추세를 무조건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알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다가 제가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일봉으로는 31선을 제가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주봉으로는 제가 52주선을 많이 써요. 아 그래요? 왜요? 왜? 1년이 52주라서. 1년을 또 계산하면 52주라서.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중심선이 52주선인 이게 볼린저 밴드예요. 주봉 볼린저 밴드예요. 주봉이죠. 네네. 해서 이게 완전 여기 뭐 비트코인이 4달러 막 이럴 때는 여기 삐쭉 튀어나온 게 있긴 한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죠. 이게 상승 추세. 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이랑 이렇게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데 이게 하락 추세.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여기가 이제 한 2015년 요쯤이고 여기가 이제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상승 추세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또 중심선이랑 하단선이 이게 이렇게 크게 벌려져 있는 거는 이 변동성이 커서 그래요. 주봉치고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하락 추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횡보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상단선, 그다음 하단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니까 얘도 상승 추세.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이랑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니까 얘는 하락 추세. 이런 식으로 추세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52주선이 신뢰도가 엄청 높은 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횡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게 횡보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상승 추세가 된 거야? 확실히 그렇네요. 하락 추세가 된 거야? 네. 이런 거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 횡보 구간이 여기밖에 없었고 사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하락만 없었으면 사실 이것도 횡보 추세가 없다. 없고 그냥 올라간다. 상승 추세다라고 봐도 무방하긴 하거든요. 물론 무방하다 뭐 이런 거를 여기서 지금 따질 건 아니지만 해서 52주선이 신뢰도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높다. 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 추세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치면 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중심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매수. 아. 요때 매수. 그다음에 중심선을 뚫고 떨어졌을 때 요때 매도. 어. 그러면 요만큼의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해서 제가 만약에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 만약에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매매법을 하나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 매수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 아래 떨어졌을 때 여기서 종가방음 됐으니까 여기서 매도하고 네. 그러면 어쨌든 큰 손실은 피해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요 위로 올라왔을 때 다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도를 하면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만 보면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지금 로그 차트로 해서 그런 건데 로그 차트가 아니고 선형 차트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만약에 지난번 분장에서 만약에 매도를 했어야 됐으면 여기서 매도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뭐 넉넉 잡고 하면 여기 그다음에 안 그러면 뭐 한 요 정도에서 매도를 했다고 해야 되는데 요 정도면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예요. 아. 그러면 물론 저 아래에 비해서는 수익이 낮긴 크겠지만 하지만, 네. 그러면 내 돈이 예를 들어 네, 1억이었는데 7천만 원이 됐을 때 빠져나와야 된다? 조금 그런데요. 네, 이런 만족할 거는 수 없어요. 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라도 만약에 빠져나왔으면 어쨌든 좀 수월했을 텐데 저도 이게 잘 안 됐었거든요. 지난번 분장 같은 네. 경우에는 저도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 매매 방법을 하나만 추천해라 네.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방법이 특히나 주봉 52주선으로 아하. 했을 때 이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 추세를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인 거면 만약에 상승 추세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매수, 떨어지면 매수, 떨어지면 매수를 고려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뭐 지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따지면은 어쨌든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로 딱 올라왔을 때 네. 여기에서 딱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조정을 받았을 때마다 사야지만 결국에는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다 뿐 저점 대비하면 너무나 많이 오른 가격이거든요. 뭐 200%, 300% 오른 가격이고 떨어졌을 때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씩 아이고, 떨어지고 네. 이런 거를 단순히 요 차트만 혹은 작은 사이클 일본 관점으로만 보고 있으면 너무 대응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큰 틀로 주봉으로 좀 보면은 중심선에서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아. 라고 생각을 하고 추세를 한번 정하면 비트코인은 잘 안 바꿔 라는 생각을 가지고 떨어지면 매수, 떨어지면 매수라는 관점으로 가져갔으면 좋았죠. 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추세가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 주봉으로 봤을 때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아.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중심선 아래에 있으면은 조금만 수익 봐도 빨리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사셔라. 올해 내내 제가 이제 비트코인 중심으로 사셔라. 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언제였죠? 이게 제가 이제 볼까요? 2024년 1월이 이때고 그다음에 어. 저는 이제 퍼지 각도선을 보니까 퍼지 그죠, 그죠, 각도선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는 그 하락 추세가 끝난 거는 요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오. 그리면 요 타이밍이고 그래서 저는 요때부터 사도 된다. 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포트폴리오가 시작했던 타이밍이 이때예요. 오. 네. 그리고 어쨌든 요 한 번 더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금방 올라왔고 그다음에 요 볼린저 밴드 중심으로 뚫고 올라와서는 이때도
계속 네 비트코인 비중 유지해라, 네 현금 비중 낮춰라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시청자분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좀 하나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는 중심선으로 붙어 있었을 때 사는 게 더 좋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그 타겟으로 잡는 게 음. 타점으로 잡는 게 어려워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봐도 어렵네요. 네, 네. 이게 물론 중심선 근처까지 왔을 때 딱 잡으면 좋겠지만 이걸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중심선까지 안 올 수도 있다. 맞아요. 네, 해서 중심선까지 근처까지 가려고 하려다가 그냥 중심선까지 안 가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꽤 많다. 이때도 이만큼의 이격이 있잖아요. 그럼 네. 어디서부터 분할 매수를 할 거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요 조정이 엄청 큰데 이때만 해도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어쨌든 중심선보다는 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심지어 고점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따지면은 그렇네요. 네, 어렵다. 이게 너무.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40%거든요. 마이너스 40%나 떨어졌는데 그리고 중심선이랑 좀 떨어지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매수를 해야 될지 이거 그러니까요. 타점 잡기가 너무 어렵단 너무 말이에요. 어려운데요. 네. 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렇게 타점을 잡고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매수하려고 3만 달러 걸어놨는데 3만 1,000달러까지 떨어졌다 올라가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더 큰 불상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이 없다면 매수해 나가야 되는 건 맞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요 중심선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걸 커버할 매매 전략을 세우자. 네, 요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 매매 전략이 바로 어쨌든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게 제일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뭐 비트코인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얼마일까요? 매번 물어보죠. 네, 라고 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타점은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떨어지면 나는 무조건 산다. 내 양말 팔아서라도 산다. 그런 자리 있긴 있죠. 근데 그 자리는 정말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자리예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자리 오면 무조건 산다. 그런 자리 있어요. 근데 저는 요 자리 오면 무조건 삽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오해를 하세요. 아, 그때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네, 해서 이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됐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사실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는 방법으로 참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또 퍼즈 각도선이잖아요. 퍼즈님 각도선으로 저희가 매매 타점을 좀 자주 잡아드리는데 볼린저 밴드만 보고 판단하시기보다는 다른 또 차트 매매적인 기법들을 같이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의 만큼은 또 암호화폐만큼의 어떤 매매 타점들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늘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계속 퍼즈님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주봉으로 봤을 때는 좀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좋지만은 매매 타점 잡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분석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즈님 또 추가적으로 혹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주봉으로 잠깐 보면은 네. 주봉을 제가 큰 추세 볼 때 무조건 활용해요. 네. 네. 요게 중심선이 지금 28,000이에요. 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3만 정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뭐 그렇네요. 그 네. 코로나 때처럼 막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쵸.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 중심선 아래로 떨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요 중심선이 지금 28,000, 29,000 그렇네요. 요 정도 라인이니까 한 3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실컷 봤으니까 일봉으로도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해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중심선에서 계속 지지받고 있다. 네. 해서 중심선만 지지받으면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를 이제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어제 우연하게도 딱 떨어져서 여기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우연이죠. 사실 여기서 딱 정확하게 신기하네요. 누가 봐도 네. 정확하게 지지받고 네, 올라간 거는 그렇네요. 우연이죠. 뭐 어쩌다 맞은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거 좀 참고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지지받고 올라갔으니까 일단 한숨 돌린 거고 다만 이게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요 중심선에서 지지받느냐 안 받느냐가 여전히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제일 베스트.
인 거고. 그쵸.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미 코인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미 많이 코인 있고 사놨죠. 네. 현금 비중은 이미 적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상승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상승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준비할 건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락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제가 뭐로 말씀드렸냐면 중심선을 일단 뚫고 떨어진다. 그러면 횡보 아니면 하락인 거예요. 그렇죠? 추세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떨어진 다음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왜 반등할 가능성이 높냐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5%도 안 되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까지 반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로 간다라 그러면 중심선이랑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거리면서 떨어지니까 중심선 근처까지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 타이밍이 오면 지금 요 중심선 근처까지 올 타이밍이 오면 그때 가서 현금화해도 늦지 않다. 물론 그 포인트를 딱 잡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네. 근데 여기서 현금화를 했는데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면 횡보 추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횡보 추세가 되면 어쨌든 이렇게 움직일 때 추가적으로 횡보구나. 그러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 그 이후에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여기서 조금 현금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거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로 말씀드린 거가 어느 정도는 이해 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냐면 그 상단선 바깥에서 종가 마감되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상단선 바깥에서 종가 마감되면 횡보하든 조정받든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니까 아마 이제 제가 볼린저 밴드 뭘 얘기하면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중심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중심선을 뚫고 떨어지면 그때서부터 매도를 조금 준비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네 말대로 하다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떨어지는 경우 있으면 어떡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너무 단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랑 내기하셔도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고 이게 한번 하단선 찍고 네. 반등한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이 이후에 급락하는 경우는 많아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바로 떨어지면 꼬리를 달고서라도 요 하단선 위로 올라와요. 네, 그래서 요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오늘 하락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으니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요 32,000 정도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예요. 그래서 해당 라인 아래로 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지지받을 곳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 생각엔 어쨌든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 있으니까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중심선을 뚫고 떨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하락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지지받고 올라가서 네, 한 5만 달러까지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큰 조정이 그러면 너 온다며. 너 반강기 전에 온다며. 그래서 그랬죠. 그것만 네. 믿고 안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러지 말씀드렸잖아요, 마세요. 제발. 네. 그래서 큰 조정이 올 수 있는데 그 네. 큰 조정이 5만 달러 갔다가 조정이 오면 반감기 전에 오는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 전고점, 비트코인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조정 같은 경우에는 요 반감기를 껴서 하락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가 신청한 현물 ETF는 마감이 1월인데 1월인데. 나머지는 네. 다 3월이더라고요. 맞아요. 해서 우리가 1월에 승인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안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네. 아크 인베스트는 반려해버리고 그럼 아크 인베스트가 바로 다음날 또 신청할 거거든요. 네, 그쵸. 결국에는 네. 3월에 승인시켜주는 그쵸.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머릿속에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야죠. 네. 1월에 승인되면 무조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변동성이 있을 거니까 이때 잘 대처하는 게 여러분들의 최종 수익률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좀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주 또 퍼즈님이 계시니까 좀 든든하게 시장을 좀 이겨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퍼즈님의 어떤 매매 전략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면은 또 우리가 다음 불장을 활짝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비트코인 분석도 좀 자세히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또 훌쩍 흘러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희 내용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어디에서도 이렇게 상세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번 복귀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
있는데 하나의 무기를 한 번 더 장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